네, 강프로입니다. 자, 금양 보겠습니다. 금양이 2%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금요일이고요.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죠. 3월 들어서 일단 3월 끝나면서 감사 시즌이 다 끝났는데 이슈도 하나 있었죠. 감사 보고서는 통과가 됐는데 약간 조금 언론 쪽에서 약간 그 압박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그 내용과 함께 금양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469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우선 기사부터 볼게요. 이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주가 2,500% 폭등한 금양, 부실기업 경고, 대주주 지분 팔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주주 지분 팔 수 있다는 내용은 뭐 밑에 볼 필요도 없어요. 밑에 볼 필요도 없고, 이거 약간 좀 악의적인 기사인데, 자, 금양은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000억이 넘습니다. 평균 거래 대금이. 그런데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000억이 넘는데 지금 류광지 회장의 지분은 41%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팔 수 있어요. 물론 시가총액 지금 6조 7천억, 한 7조라고 잡고 40% 잡으면 2조 8천억, 한 3조 정도잖아요. 지분을 10%씩만 줄여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정도의 지분입니다. 그냥 장 내에서 팔아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팔겠죠. 하게 되면 경영권 지분이기 때문에 블록딜 형태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프리미엄도 당연히 받아야 될 거고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그 적자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 지분을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뭐 자금 확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뭐 차익 실현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거면 벌써 했죠. 지금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죠. 이미 금양이 2,500%가 올랐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가 유지됐었던 기간이 있죠. 22년 거의 한 여름 정도부터 시작해서 1년, 2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자, 그렇다는 건 물량 정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거의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주들이 왜 적자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적자를 보는 과정에서 성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비교할 종목군이 있습니다. 그건 HLB입니다. HLB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죠.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그래요. 자, 근데 HLB는 금양보다 적자 폭이 더 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식시장에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폭등하는데, 폭등하는 과정에서는요,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기업입니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뭐가? 가격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금양이 22년도부터 강세를 보였던 이유, 그리고 작년 7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던 이유, 그리고 적자를 보고 있는데 19만 원. 그쵸? 얼마부터 올랐나요? 5천 원부터 시작해서 20만 원 정도까지 올랐죠. 이렇게나 많이 올라간 주식이, 그쵸?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나 많이 올라간 주식이 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죠? 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물론 고가에서 보면 반토막 났죠. 반토막 더 났습니다. 맞아요. 60% 70% 났는데 성장성에 대비하면 아직까지도 주가는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게 봐라. 전 그 이야기는 드리지 않아요. 무조건 확인하고 매수해라. 하지만 성장성은 유지된다. 그리고 성장성을 유지하는 만큼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구간이 올 거다. 그리고 조정을 받는 이유는요. 자, 시세, 즉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까요?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가 빠를까요?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그렇다는 건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올라오는 것과 괴리가 발생하고요. 괴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쵸? 그 차이만큼 조정을 받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눌림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뭐 조정 구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추세가 꺾이거나 뭐 추세적인 하락세가 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추세적인 하락이 오려면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예요. 근데 아직까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가는 거예요. 그렇죠? HLB를 비교군으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HLB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이닉스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어떻죠? 작년부터 7만 원부터 지금 18만 원입니다. 근데 실적 보면 어떻죠? 7조 7천억의 적자입니다. 23년도고요. 분기당 2조 원 가까운 적자를 봐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100% 올랐어요. 하이닉스 같은 거대한 기업이. 그렇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증명이 된 거예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지금 실적이 좋은 주식을 사지 마세요.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 더 어렵습니다. 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미지에 있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금양을 보유해야 되는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볼 수 있나요?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예요.
그쵸?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는 언제입니까? 최소 27년입니다. 그쵸?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치고받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자. 왜? 주식시장의 원리가 그러니까. 그쵸?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는 4695 배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요인들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가격을 잡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이미 지났다. 언제까지? 2월달 에코프로의 실적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타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시세가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하고 갈게요.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내 계좌 수익률입니다. 자, 실제 화면을 보시면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1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제 계좌 수익률이고 690%, 그쵸? 내 계좌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이건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것보다 투명하게 인증을 할 수가 없고요. 자, 조회를 눌러서 계속해서 보여드리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나온 겁니다. 알테오 좀 볼게요. 자, 내용 보세요. 언제 매수했나요? 그쵸? 뭐 17%씩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언제 매수했죠? 올라갈 때. 그쵸? 확인하고 매수했죠. 금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돌파 구간을 공략을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올라간 구간이 있다. 즉 저가인 사지 않는다. 하지만 고가에도 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거 말고도 최근에 반도체가 강하죠. 반도체가 강한 상황에서 3월 달에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했는지 내용을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어때요? 74.8%. 며칠 걸렸나요? 하나, 둘. 이틀 걸렸죠. 그쵸? 매수한 날 빼고 이틀 걸렸습니다. 74%. 그리고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DI. 그쵸? DI도 HBM 관련주입니다. 돌파 구간 공략했죠? 18%, 22% 모두 돌파 구간에 매수를 했고, 지난 금요일 날에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공략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3월 29일이에요. 지난 금요일이죠. 동진세미캠, 유진테크, SK 이터닉스. 근데 이거는 그쵸?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상한가가 안 풀려갖고 못 잡았습니다. 자, 그 위에 동진세미캠 한번 볼게요. 요것도 그쵸? 반도체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3% 상승, 그리고 그 전날도 상승. 근데 시가 공략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언제 공략했나요? 돌파 구간에. 그 전에 뭐였나요? 신고가 구간. 즉 강한 종목을 매수했을 때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고, 이게 타점이고 가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어느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군을 하는지 다 보셨죠? 자, 동진세미캠도 받고, 아까 전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받고, 2월달 같은 경우에 에브리봇이나 그런 종목 보잖아요. 에브리봇 이런 종목 보면 다 동일한 거예요. 돌파 구간에 매수를 한다. 그쵸? 돌파 구간에. 그쵸?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볼게요. 종목군들. 금양은 뭔가요? 제가 3월 초에 공략을 했습니다. 왜 공략을 했을까요? 돌파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내려가면 매도하는 구간이 있죠. 손절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HLB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을 냈죠. 그렇죠? 근데 금양은 제가 손절을 한번 했어요. 금요일 날. 그렇죠? 금요일 날 손절을 한번 하면서 12% 정도의 손실을 보고 빠졌는데, 이게 나빠서 판 게 아니라 제가 다음 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수익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예요? 타점입니다. 타점. 뭐 손절했다고 자랑하는 건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저는 제 계좌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까지 전부 다 인증을 끝마쳤습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격에 앞서서 매매가 진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금양 관련해서도 그렇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실적 좋은 건 안 간다고. 그렇죠. 실적 좋은 건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왜 안 가겠습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미 현재 가치에서 나오고 있으면 그 기대감을 충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숫자로 찍어주고 있어요. 실적을. 그렇죠. 숫자로 실적을 찍어주고 있는데 그 기대치를 이만큼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높아진 기대치를, 지금 주가는 5인데 기대치는 10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기대치를 채워야 되잖아요.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은 기대치는 10인데 지금 주가는 뭐 사실 그것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왜? 실적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럼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두 다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상에 대한 그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면서 그동안 있었던 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건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지속적으로 채워가야 되기 때문에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냉정해져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타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타점, 즉 가격이 중요하고요.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도 제가 다 공개를 했죠. 그렇죠?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시세가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시세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은, 그쵸, 주식시장은 시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그쵸? 뭐가? 가격이. 그러면 그 가격이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건 올라가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올라가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뭘 봐야 돼요? 실적을 봐야 되죠. 실적. 자, 그럼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기대치보다 낮아질 수 있죠.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매수를 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간 과정에서 기대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폭락하겠죠. 언제? 올라가고 나서. 왜? 기대감이 존재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올라갈 때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 이게 맞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타점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이 언제부터 시작된다? 강했을 때, 그렇죠? 강한 신고가 구간에 있을 때 우리가 타점 공략을 하는 거고, 그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을 해서 보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강한 종목이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강한 종목이 신고가를 거쳐서 주도주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